상품권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규제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품권을 사는 게요. 사실상 업체의 선의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죠. 두 번째 뉴스 토픽은 파면 팔수록 괴담, TMF 사태에 대한 얘기예요. 앞서서 임금체불 뉴스로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외부 이슈로 돈줄이 끊겨서 한순간에 직원분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이른바 TMF 사태의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 이야기인데요. 티몬과 위메프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배송까지 했는데, 고객에게 주기까지 했는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서 몇십억, 몇백억 대의 돈이 말 그대로 물려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국내 최대 전자상가인 용산전자상가에서는 사업주는 신용불량자, 직원은 실업자, 이런 말이 나돌고 있어요.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 건가요? 진짜 크죠. 혹시 용산 전자상가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본 적 있죠. 당연히. 진짜 백화점처럼 진짜 큰 홀에 매장에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이제 국내 최대의 전자제품 상가인데 이게 매장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그냥 매장마다 미수금이 수십억씩 쌓였다고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거의 뭐 초토화라는 단어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당장 월급을 못 주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장사 잘 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이미 폐업 준비에 들어간 업체도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임금체불 사태 때 얘기한 것처럼 닥쳐서 접으면 임금체불이 이제 되니까 사장님들이 장사를 잘 하시던 분이니까 그래도 지금 폐업을 해야 그나마 이제 직원들 퇴직금 줄 돈도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데 그쵸. 말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7월 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일 거 아니에요. 네네. 열심히 팔았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인데,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25일 기준에는 2,1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 며칠 뒤, 6일 뒤에는 2,745억 원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계속 좀 늘고 있어요. 벌써 늘어요. 600억 원 가량 늘었는데요. 네네. 그렇죠.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뭐냐면 이제 티몬 월드라고, 지금은 이제 티몬 비즈마켓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가전과 디지털 부품 판매가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물건을 팔아도 이 티몬 월드에서 정상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이 들어올 때는 앞에 티몬자 붙어 있으니까 뭐 진짜 티몬에서 들어오든 티몬 월드에서 들어오든 그게 그렇게 큰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들어오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티몬 위메프 미정상금 규모가 잡히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몬하고 위메프는 티몬 월드에 지급해준 돈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산 처리가 된 거고, 막상 이 티몬 월드가 셀러들, 판매자들한테 정산을 안 해준 게 또 있고, 근데 이거는 미정상금 규모에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사라진 매출액까지 빨리 좀 나와라, 잡아라 이러고 이제 시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든 간에 디지털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가 타격을 입으면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진짜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해피머니, 컬처랜드, 뉴스에서 요즘 많이 보셨죠? 이런 상품권도 지금 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 그래프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게 온라인에서 이 쿠폰 서비스 거래액 추이예요. 이 쿠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품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이제 뭐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와 우리 사업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10조까지 이제 규모 2023년에 거의 10조 가까이 커진 거 보실 굉장히 수 빠르게 있을 거예요.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상품권하고 이 모바일 쿠폰 업계가요 1천억 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보신 대로 이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 쇼핑 규모가요 지난해 시장이 10조에 가깝습니다. 10조. 근데 이제 해피머니가요 그 익숙하시죠? 굉장히 이제 들어봤죠. 이 업계에서는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사기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 업체가. 네,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상품권 지급 보증액하고 예치금이 충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한 거 아니냐. 이제 티몬 위메프하고 거래를 하면서 저쪽이 이제 정산이 안 되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로 지금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완전히 메이저 업체이고 이제 신뢰가 쌓여 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다니 진짜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할인해서 팔잖아요.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할인율이 있어가지고 뭐 한 푼 두 푼 아껴보려고 관리비도 내고 학원비도 내고 장도 보고 한 건데 이게 근데 따져보니까 정작 이제 해피머니가요 사업자 등록 시에
밟아야 되는 최소한의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제대로 안 합니다. 했다. 그런데 상품권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규제가 없어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어요. 고객과의 계약과 이용 약관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회사가 부도나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외환위기 때 시장에 돈을 좀 돌게 만들려고요, 1999년에 있던 상품권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다.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관련 법이 다시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품권을 사는 게요, 사실상 업체의 선의에 의존하는 좀 약간 그런 폰지 사기, 그게 좀 성격이 있죠. 이게 팀원 위메프 사태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같이 터진 건데 별개로 보고 별개의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 TMF 사태로 이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또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었네. 네, 별개의 문제가 발견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팀F 사태가 좀 수습이 돼도요, 상품권법이 다시 생기든가 아니면 이제 이 현금성 상품권 규제 체계가 따로 잡히든가 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또 문제 생기면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품권 거래 규모가 10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다음에 그 2025년에 경상남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비 지원의 규모예요. 도 하나를 돌릴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실 PF 규모가 10조 추계입니다. 이 정도 이제 우리 부실 PF 터지면 뭐 난리 난다 이 얘기 계속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이 정도가 지금 이 돈이 무법지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거래 플랫폼 위주로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저희 이 뉴스 들으시고 나서는 이게 선의에 의존해 있었던 법의 규제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 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지금 상품권들 중고거래 앱에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부품 업계와 상품권 업계로 이 미정산 사태가 막 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파악된 피해 규모보다 더 커질 거라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언급된 피해 규모는요, 이게 5월 정산분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정산해 주기로 했던 금액이 한정된 지금 얘기인데, 사건이 공론화된 게 우리 7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까지는 어쨌든 계속 뭔가 팔리고 있고 이 소비자의 돈이 티몬하고 위메프 플랫폼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돈은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6월, 7월 정산분도 이게 정상적으로 솔직히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지금의 3배 이상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된 미정산금이 2,745억 원인데 3배 이상 늘어나면요, 진짜 1조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천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여행업계로 터져서 저는 여행업계 큰일이다 이랬는데, 뭐 전자상가로 불이 붙더니 이제 뭐 상품권이 난리가 나고, 그쵸. 이게 진짜 여기서만 여행업계에서만 1천억 원 이상 이제 피해 규모를 본다고 하네요. 너무 사실 이게 정말 파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가장 열받는 건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판매자도 막 끌어들이고 소비자들도 막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어요. 7월 말에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계속 빠르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타임라인 정리 한번 정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요, 사실 2022년이나 2023년에도 이제 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나 조금 이제 베테랑 경제 기자 분들 있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름 분석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큐텐이 막 국내 적자 이커머스들 인수합병하는 거 보면서 이 인수합병을 했다. 근데 이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 재정 상황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투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터진 건데, 그러다가 올해 7월 초에 SNS에 셀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매자들이 위메프가 정산이 안 된다, 돈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돌기 시작하고요. 이게 7월 10일이 지나면서 기사화가 됩니다. 서서히. 네, 서서히 기사화가 되고 이제 기사가 이제 뜨면서 위메프가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시스템 오류다. 곧 정산이 된다. 이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사실 내가 채권을 안 주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제 지연이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이자 비용 비싸게 쳐준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있다가 사실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죠. 근데 17일에 모기업인 큐텐이 입장문을 내고 진짜 전산 시스템 장애다라고 했는데요. 23일쯤 되니까 티몬까지 또 대금 정산이 지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산 오류가 아닌 거잖아요. 심상치 않은 거죠. 그렇죠.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발을 빼요. 뭐 CJ라든가
근데 이렇게 큰 회사가 발을 빼면요. 거래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메프하고 티몬이 이때쯤 소비자 결제 상품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근데 아직 여행업계 피해만 주목을 받을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결제 중간에 끼어 있는 피지사하고 카드사가 철수를 합니다. 이제 좀 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월 말이 되니까 구영배 큐텐 대표가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피해 회복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티몬 위에프가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합니다.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한번 뭐 신뢰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바로 회생 절차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 게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미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많은 누군가가 그냥 내가 다 정산을 해주겠다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기업회생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판매 대금은 돌려받기가 힘들어요. 기업회생하면 좋은 거 아니냐? 왜 판매 대금 돌려받기가 힘드냐? 이렇게 말씀을 네. 약간 알기가 힘든데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잖아요. 기업만 살아요. 왜냐하면 채무 상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법적으로 담보 채권자, 우선 채권자가 먼저 변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나 일반 셀러들의 일반 채권이요. 그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진짜 전세 사기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돈 갚을 때가 은행이면 거기 그쵸. 먼저 하고 뭐 맞아요. 하고 최종적으로 전세 그 세입자가 받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생 절차라는 게 결국 나를 좀 봐주라. 나 아직 잠재력이 있거든. 그래서 봐주면 살아남을 수 있어거든요. 근데 이 봐주는 과정이라는 게 채무 조정이에요. 채무 조정. 급하지 않은 채무, 소액 채무는 안 갚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영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 문제가 제일 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말을 끼고 8월 첫째 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품권 업계 고질적인 문제 드러났죠. 여기 전자부품 업계 커지고 있죠. 공연 도서 업계도 지금 난리 났죠. 농협까지 끼어 있는 농식품 분야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디 업종 하나가 문제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전 업종에 지금 연관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기업 회생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자체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는 지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와 거래처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죠. 임금 체불 때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는 뒤집어 보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여서 그래도 소비자 피해는 그나마 이제 거래 취소라든지 아니면 환불을 하면서 카드사나 피지사가 좀 손실을 떠안으면 해결이 가능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보험도 있고요. 금융 메커니즘도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부랑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정도가 조금 달라지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 사회가 손실을 좀 나눠서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네네. 누구에게 공을 이렇게 그쵸, 넘기느냐에 그쵸. 대한 이렇게 문제예요. 분산 위험을 그냥 분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판매자 피해에는 뾰족한 답이 더더더더 없습니다. 정부가 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항상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거고요. 그냥 주기도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미수금에 대한 매출은 법인세를 면제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국회 통과해야 되고 뭐 논의 붙고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이제 피해자 회복이 가능하면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라서 정부가 경영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제도 정비는 당연히 따라야 할 거고요. 초기에 구제를 강력하게 해줘야 이게 후유증이 좀 적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머니레터에 이제 썼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오픈 마켓형 이런 기업들에도 그 원래는 다른 셀러들에게 정산해주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규제가 없었는데 이 기간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제도를 핀셋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거 콕 집어주고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를 또 다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 정비의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뉴스토스트에서 정희님이 카드 대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카드 대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거 이제 또 한 30분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잘랐었어요. 근데 카드 대란에 대해서 이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나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를 좀 예측하는데 제가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금융계의 부실채권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공통점이 꽤 있는 편이에요. 카드 대란 들어는 보셨죠? 2003년 당시에 이제 그 카드사들이 부실채권을 잔뜩 이제 껴안고 있어서 망할 뻔한 일인데 이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3년까지는요 LG 카드가 카드업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때 망한 겁니다. 그때 카드사 부실채권 규모가 30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상품권 업계가 10조 정도 하고요. 이 10조가 다 부실하다는 건 아닌데 규제가 없는 게 좀 치명적이죠. 그때는 이제 2003년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대금 갚지 못할 거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좀 무분별하게 발급을 했고요.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쵸. 그냥 대학생이나 그쵸, 막 애기들한테도 발급한다고 미성년자들한테도 그냥 발급을 다 해줬었으니까요. 네, 지금도 이제 상품권은 규제 없이 지금 마구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 지갑 보시면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카드가 되게 여러 장 있었을 거예요. 빵빵하게. 맞아요. 이때 카드대한테 전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숫자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상 인당 카드가 1인당 6개 정도씩 있었다라는 통계가 지금 머릿속을 좀 맴돌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인당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정도 있었다고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상품권이 규제 없이 마구 발행이 되니까 결국 플랫폼 하나가 이걸 악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예,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티몬 위메프 사태 추적하다가 상품권 이게 난리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부실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카드사 부실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SK그룹을 끌고 오게 되는데 SK그룹이 회계 부정을 좀 크게 저지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사태를 추적을 하다가 카드사 부실 채권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SK가 그때 뭐 회계 부정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SK가 그거를 걸리지 않고 그거를 저지르지 않아서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정부가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카드 대란이 더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SK 부정부패 저질러서 고맙다고 해야 돼? 약간 이런 인터뷰도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어느 뭐 A라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치료를 하려고 어떻게 수리를 하려고 까봤더니 전혀 다른 썩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라도 이제 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피해자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더 커지기 전에 이걸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3년에 이제 카드 대란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소비자들 피해가요. 사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거죠. 그냥 그때 이제 너무 힘들게 되시고 계속 힘들게 계속 사시는 건데 지금은 소비자보다는 판매자가 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 초기에 확실하게 구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번 이렇게 떨어진 경제 사정이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고요. 이게 카드 대란은 2003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2005년, 2010년대에 우리 사회 경제적 이슈가 뭐였냐면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 사태가 엄청 이제 난리였어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각종 이제 사금융 막 올라오고 이렇게 사금융 이렇게 고리 대금, 고리 대출 이렇게 해줘도 되냐 얘기가 2010년대에 엄청 많았는데 그게 이 카드 대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확실하게 구제가 안 되고 확실하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그 고금리의 사채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고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목을 엄청 붙잡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사태가 커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멀쩡하게 경제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던 성실한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로 이제 어려움 견디고 사시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게다가 뭐 예상을 전혀 못하는 네. 저는 그 금융은 신뢰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요즘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금융이 부실하면은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의 역할이 뭔가 독자적으로 금융 하나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실물 경제 전반을 이제 돕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도 똑같거든요. 진짜 돈은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그 혈관 피 흐르는 것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돈맥경화처럼 팍 막힌 거죠. 그렇죠. 이번에 티모미웨프 사태를 보면요. 근데 이게 그 금융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연락할 채권자만 11만 명 정도 된다고 와,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네요. 이거 11만 명한테 그 10초씩만 전화 돌려도 진짜 얼마예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상품권을 막 위메프와 티몬에서 상품권 막 열심히 팔고 프로모션 열심히 하고 이랬던 게 정말 기만이고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카드사 있잖아요. 카드사들 이때 카드 대란 있을 때쯤에 나왔던 광고 카피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맞아. 저는 그런 게 전 더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부실 채권이 막 한 무더기가 쌓여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던 그 사태가 뭐 직후에 있었는데 신용카드는 계속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더 지금 이렇게 막 너무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다면은 더 놀고 현재를 즐기세요 하면서 신용카드를 막 발급을 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신용카드 자체에는 죄가 없지만 정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런 현재의 어떤 잊고 싶은 불행한 걸 좀 잊고 싶고 불안한 걸 내려놓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너무 잘 자극을 해서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놓기 네. 때문에 정말 그쵸.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용카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혁신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비의 능력을 그 미래의 나의 능력을 현재로 이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규모가 커지고 소비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이런 순기능은 있는데 그건 이제 집단의 얘기고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돈을 더 쓰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금융생활 그렇게까지 혁신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혁신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카드 대란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피지사나 카드사들이 경제에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약간 특히 피지사들이 을이었어요. 정부가 이제 회초리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피지사가 요새 좀 이번 사태에서는 목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피지사가 역할을 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피지사가 없으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피지사? 네네. 플랫폼이 모든 카드사하고 일일이 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거래 비용인데 피지사가 중간에서 그 계약 처리만 해주고 딱 하나로 모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장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피지사가 우리 없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커머스가 커질 수 있었냐? 아니다. 근데 이커머스가 난리 났는데 왜 또 우리한테만 다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보는 것도 금융제도 전반이 조금 이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TMF 후속 보도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일단 정희님 오늘도 좀 중요한 얘기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두 가지 토픽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렇게 어려운 뉴스를 전하는 게 참 좀 안타깝고 저도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저희 상황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전문가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그 다음 주 월, 목에도 7시 40분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감사합니다.